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 진짜예요? 하트 시그널? 지금 시간 관리도 이렇게 뭔가 더 다듬어 나가셨나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조금 시간 관리하는 법을 좀 몰랐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저에 맞게 저에 맞게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더 빽빽하게 계획을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얼기설기하게 플렉스블하게 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 동그라미 시간표 그려가지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양치하고 아무도 이런 안 거, 지키는 그거. 네, 그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방학 되기 전이면 방학 시간 계획표를 해와라. 맞아요. 제가 그걸 몇 번 하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일도 다 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예 다른 형식으로 해서 냈어요. 그 네모난 시간표를 만들어 갔어요. 표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더니 그런 경우가 처음인가 봐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되게 뭐 그렇구나, 잘했다 칭찬해주고. 음.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동그라미에다 그려가야 되니까 무조건 다 거기다 그리는데, 거기 그림도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최대한 네. 빽빽하게 하고. 저는 한번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인 룰을 어겨본 거죠.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맞으니까 표를 그려볼까 본 건데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나한테도 더 잘 맞고, 그때부터 조금 나한테 맞는 루틴을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테마를 이제 일주일에 잡아요. 뭐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면 공부 테마, 뭐 중요한 뭐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테마가 있고, 뭐 사교 이벤트를 내가 주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테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쏟을 건지를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이제 해놓고 요일별로 나눠놔요. 그리고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는 정도지, 이거 시간 단위로 제가 이렇게 막 정해놓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걸 뭐 반드시 못 지켰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교에 한국, 미국, 동분과 서분과 이렇게 있었나요? 네네. 그 나눠져 있는 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MBA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네네. 이제 이런 주요 과제 중에서 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데 그 카테고리가 한국, 미국, 동부, 서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역도. 그래서 미국이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랑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안 정해 놓으면 편중되더라고요.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원래 친하고 가까웠던 관계인데 소원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요즘에는 화상 채팅이 잘 돼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친구가 있으신 천인우 작가님,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글로벌 인싸. 이게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뭐 어플을 쓰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구글 캘린더 쓰는데 거기다가 클럭와이즈라는 툴을 좀 합쳐서 쓰고 있어요. 근데 클럭와이즈가 제가 미팅 같은 걸 잡을 때 좀 추천을 해줘요. 이 시간대가 좋을 것 같다. 제가 원하는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미팅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로 이제 제한하고 싶다. 아침을 선호한다, 저녁을 선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AI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내 스케줄을 보고 빈 시간에 이때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쓰시는 앱 중에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게 네. 하루에 5번 알람이 뜨는 걸 쓰고 계시다고. 네네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던 책이 또 죽음에 대한 말 저희가 했는데 하루에 5번씩 죽음과 마주하는 시간.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좀 알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달까? 네. 위크록이라는 앱인데 저도 사실 추천을 받은 앱이에요. 근데 하루에 5번 정도 언젠가 넌 죽을 것이다라고 메시지가 오는데 그냥 경각심이 좀 확실히 들어요. 5번이면 그리고 충분하고, 왜냐면은 약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그걸 봤을 때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사람이. 음. 그래서 5번 주기적으로 오면 음. 하루를 내내 알차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건데 네네네. 어플 아니라 이렇게 다이어리 쓰세요? 직접 쓰시는 걸로? 다이어리는 요즘에는 안 쓰고 안 있어요. 쓰시죠. 아, 네, 이제 얘기 안 그렇죠. 쓰세요. 영어로 얘기 안 쓰세요? 요즘에는 그러게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지셨을 텐데. 영어로 안 그래도 쓸 게 너무 많아서 얘기를 아직 못 쓰고 있는데 네. 새해 목표로 잡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네. 아마 이 천인호 작가님께 궁금했던 부분들이 공부 어떻게 했나도 있고 시간 관리 어떻게 했나도 있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해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국내에서 이제 계신 분들과 물론 환경은 좀 달랐지만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셔갖고 페이스북 들어가신 케이스긴 한데 입사하실 때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로벌 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렇게 해야 말하면 또 첩보 요원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이랑 저는 교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직장 공채를 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입시 요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토익 몇 점 이상 그리고 면접 질문도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연습을 하고. 네. 근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런 형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그래서 정말 그 회사가 중요시하는 문화랑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네. 실제로 거기에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네. 미국에 살 때도 제가 스쿼시를 했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스쿼시 팀을 했었는데 스쿼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테크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스쿼시를 많이 하세요. 하니까. 네.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 그쵸. 재밌어서 한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면서 다음 주 나 면접이다 이러면 팁도 좀 많이 주고. 면접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왜 회사에 오고 싶느냐라는 질문이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냐면은 뭐 좋은 기업이면 당연히 오고 싶을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고. 네. 근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또 형식적인 답은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사명이나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미션이나 이런 거랑 연결을 짓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하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면접관으로도 활동하셨다고 회사에서. 네네네. 네. 그때는 어떤 질문 하셨어요? 그때 저도 왜 오고 싶느냐. 좀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의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갑자기 뼈 때리는 느낌 드는데 저 혼자 어, 당신의 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약간 메타인지 그런 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작가님은? 저는 네. 내성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내성적이다. 네. 좀 저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업무할 때 혼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너무 즐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중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내 나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 관리 잘 못한다, 뭐 이렇게 약간 사람들과의 관계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열심히 한 거였던 거죠. 네네네네. 너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거를 잘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엄청 좀 어그레시브하게 좀 공격적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고 조금 불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려 깊지 못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상처받았겠다.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인가 싶기도 한데 굉장히 저는 해외 기업들, 특히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달려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평가를 듣고 사려 깊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게 한 걸까요?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평가는 네.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아.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본다? 주변을 못 보고 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하나에만 올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 분배를 잘하고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미국에서는 평가를 할 때 360도 평가라는 걸 해요. 네. 동료들한테 평가를 받고 상사한테 평가를 받고 만약에 후임자가 있으면 후임자한테 평가를 받고 성과로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잘 대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고 성과만큼이나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놓칠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내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360도로 받고 좋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내가 많이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좀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구나. 근데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악착같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줄이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최대한 안 가고 좀 독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일할 때도 똑같이 했던 거죠. 혼자 막 열심히. 근데 이제 네네네. 일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스타일이 또 안 네네네. 맞는 사람들이 많았군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잘 나오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면 퇴사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실리콘밸리 워낙 좋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퇴사해도 이직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회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항상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근무하시면서 저 사람은 일도 되게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잘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좀 어떤 멘토 같은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은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지 그런 네.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사실 3번째 추천사 네네. 써준 네네. 볼라드미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은 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 영어를 하나도 거의 못했고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군요. 네네네. 정말 다 읽으셨네요. 한 살 어린 친구. 한 살 어린 친구. 집에 초대하시고 집에도 초대. 그만 말해. 아니 왜 신이 났어요, 죄송해요. 네. 영어를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쳐 주면서 좀 동반 성장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멘토의 느낌보다는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멘토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책에는 제가 언급을 했는지가 잘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누군데? 거기 파 회장님. 네 맞아요. 파트장님이시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높은 직책을 가지시다가 스타트업을 이제 조인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인수하면서 들어오신 그런 이제 분인데 그분이 너무 이제 훌륭해 보이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셨고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너무 부드럽고 아무도 기분이 안 상하게 잘 진행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조금 인위적으로 사실은 계속 찾아가고 저한테 영어로는 이제 help me, help you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나를 도와줘라. 제가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그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음날 발표가 있으면 이게 한 4명한테 발표하는 작은 발표라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PPT 좀 봐달라고. 근데 음. 그분 입장에서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한 세네 장 보는 거. 음.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저를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저에게 애착이 생기고 음. 그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우리 루카스가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이렇게. 되게 관계가- 전략적인 분이죠.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확실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멘토도 네. 찾고 또 이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 친구 같은 분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도 또 즐거운 생활을 좀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 이런 문구도 나와요. 나는 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대신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 말을 좀 달리 말하면 80%의 완성도로 난 빠르게 일을 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쓰셨어요. 네네. 어떠세요? 이 가치관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음, 회사 문화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제 fail fast라는 문화가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는 게 낫다. 네. 근데 완성품을 만들려 그러면 100%를 채우려 그러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피드백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한 일이 완벽할 수는 제 철학으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 80% 완성시키고 선 공유 후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조금씩 100을 채워 나가는 그 과정이 이터레이션이 뭐예요? 이터레이션이 반복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네.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분들이 나와서 영어로 말씀 많이 하시니까 뭐라고 하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약간 섞어 써주시면 어. 어려워요.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게 피드백 룹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거를 보여주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나는 그걸 반영을 하고 네. 그럼 이거를 하나의 루프라고 하면 이 루프를 많이 도는 게 좋다는 거죠. 음, 내 혼자서 루프를 많이 돌아봤자 나의 견해는 사실 좀 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네. 그래서 피드백 여러 명한테 여러 번 받아서 완성품을 같이 만드는 경험을 하려면 저도 완벽주의를 좀 내려놔야 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완벽주의자는 아니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네. 일할 때 말고 그게 삶에서도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좀 책을 쓸 때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네. 초고를 쓰고 책을 넘겨서 쓸 때도 피드백 받고. 네, 이거를 내가 누구를 깜짝 놀래켜야지. 음. 내가 엄청난 결과물을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예.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출판사에다가 딱 보여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서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좀 잘 안 되는 날에는 그냥 한 바닥만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출판하는 이제 경험상으로도. 네. 저는 그 하트 시그널에 나오셨을 때 그런 감성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뭐 네. 이렇게 다 보진 못했지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함이라거나 그런 마음이 막 흔들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네. 이렇게 뭐랄까 브레이킹 루틴 하면서 나는 사실 되게 감성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망가지잖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음. 실패에 좌절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슬픈 감정이 들거나 좀 좌절하는 감정이 들면 그걸 그냥 온전히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이겨내려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이렇지도 않고 그냥 감정 같은 것도 빨리 소비해 버리고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게 낫지.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좌절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 내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제 모습으로 올라오려면 작은 관계부터 잘 다지는 거죠. 저랑 정말 친한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거구나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다시 살다 보면 네. 그게 또 관성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 방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온전히 좌절을 느끼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 진짜예요? 하트 시그널? 지금 대본이 없어요. 네. 그때만큼은 진심이셨어요? 네, 그쵸. 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너무 헷갈려요. 진짜인가 연기인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으면 그러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음. 클립만 봐가지고 너무 예쁜 분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마지막에 좀 마무리할 타이밍에 하트 시그널 얘기를 해버려. 근데 사실 네.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또 이렇게 하트 시그널에 나온 그런 모습들과 또 음. SNS 상에 이렇게 보이는 단편적인 사진들, 책들 이런 거에서 그때 천인우 씨는 어떤 분이었을까? 진짜였을까? 연기였을까? 대본이었을까?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감정 자체는 연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예능 장르가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모습을 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맞아요. 비중을 높게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는 네.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천인우 작가님께서 이 말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싶으신 게 있다면 네, 마지막 멘트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책 쓰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미 성공을 크게 하신 분들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책을 쓰는 거라는 건.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도전을 앞두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신년에.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되게 많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취지로 썼으니까 읽어봐 주시고 새해에는 꼭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덕담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브레이킹 루틴 하시고요. 이 진짜. 책도 안에 보면 이제 저희가 좀 나눴던 이야기들도 녹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연들과 또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새해 계획을 이뤄나갈지 브레이킹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시간가량 같이 해주신 천인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첫 방송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